자, 킬리안 엠바페. 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음바페라고 하지 않고 엠바페라고 하거든요. 킬리안 엠바페. 킬리안 엠바페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엠바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약간 큰 그림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헛다리 3-4번 하고 상대 선수를 제치고 음바페한테 질러주고 음바페 골! 우리 일맥상통했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MNL 라인, 엠바페, 네이마르, 리, 이강인, 네이마르, 음바페.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MNL 라인 보려면 음바페 잔류해야겠죠. 자, 일단 현재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7월 5일 수요일 푸아시에 있는 PSG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오후에 파리 생제르맹 공식 트위터에 이제 갈티에 감독이 공식적으로 이제 해임되었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랑 이렇게 나세르 엘 칼라이피 회장이 오셔서 루이스 엔리케 루초가 공식적으로 파리 생제르맹 감독 선임되었죠. 그래서 루이스 엔리케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사령탑이 되었는데 2025년 2년 계약이고요. 공격 축구가 내 철학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환영합니다. 일단 항상 새 감독이 오면 늘 뭔가 기대가 되고 설레거든요. 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트래블 달성한 감독이기도 하고 챔스 우승한 경험이 있고 굉장히 훌륭한 감독인데, 이번에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좋은 성적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로 이제 라이브로 송출되었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글 이렇게 댓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파비앙 보고 있지? 해석 좀 해달라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저는 보고 있었고요. 사실 해석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초집중하면서 봐가지고 저도 또 다짜가 좀 느려서 이게 해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음바페 현재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사실 작년에 재계약하기 전에 거의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대서특필이었는데 파리로 잔류할지, 재계약할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지. 근데 아시다시피 5월에 파리 생제르맹이랑 재계약을 했고, 그리고 재계약하면서 이 계약서에 여러 조항들이 넣었거든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제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프로젝트의 주심이다. 그전에는 PSG 프로젝트는 약간 스타 선수, 그리고 프로젝트 주심은 네이마르였는데 이번에는 나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 프로젝트의 핵심은, 주심은 음바페입니다. 그거는 구단에서 지켰고, 두 번째 조건은 음바페를 위한 팀을 구축하겠다. 음바페가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면서 우리가 이 스쿼드를 가지고 절대 챔스 우승 못하겠다. 우리는 여러 선수 영입해야 된다. 일단 레반도프스키, 음바페가 투톱으로 뛰고 싶었거든요. 모나코에서 가장 잘했을 때 투톱으로 뛰었거든요. 음바페, 팔카오 또는 음바페, 제르맹 선수 이렇게 투톱으로 뛰었는데 그때 음바페가 가장 잘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재계약 얘기하면서 나는 투톱으로 뛰고 싶고 레반도프스키랑 뛰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작년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이제 먼헨 떠났고 그 파리 생제르맹 얘기도 있었고 바르셀로나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바르셀로나로 갔죠. 그래서 음바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 많이 했고, 그리고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 못한 선수들은 절대 아니에요. 다 국대고 훌륭한 선수들이긴 한데 그 결과적으로 좋진 않았죠. 뭐 소렐로라든지 파비안 루이스라든지 비티니아 처음에 잘했다가 약간 부진한 모습이 보여서 음바페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세 번째 조건은 챔스 우승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하겠다. 약간 두 번째 조건이랑 비슷하죠. 근데 그것도 구단에서 지키지 못했죠. 16강 바이에른 뮌헨한테 지고 나서 여러 선수들이 인터뷰로 얘기했죠. 우리는 사실 챔스 우승할 가능성이 없었고 우승할 팀이 아니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터뷰로 밝혀서 사실 저도 그 말을 동의해요. 작년에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는 챔스 우승하기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번째 조건은 음바페가 원하는 포지션에 뛰게 해주겠다. 음바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톱으로 뛰고 싶었는데 그렇게 뛰지 못했고 보통 원톱으로 많이 뛰었죠. 근데 음바페는 원톱으로 뛰기 싫었어요. 음바페가 원하는 포지션은 투톱으로 뛰거나 아니면 측면에 왼쪽에 이렇게 침투하는 앙리처럼 골 넣는 정면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올 시즌은 그 포지션으로 뛰지 못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이마르를 방출해달라. 헐, 네이마르 왜? 은바페와 네이마르는 약간 연인 관계 같아요. 진짜 어떤 때는 진짜 잘 지내고 어떤 때는 거의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 사실 둘 다 완전 베프였어요. 작년부터 이제 점점 사이가 멀어져서 피치에서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파리 생제르맹 프런트한테 네이마르는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한테 악영향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방출을 해달라. 아시다시피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 네이마르를 이제 방출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하게 됐죠. 아무튼 파리 생제르맹이랑 이렇게 구두로 합의해서 결국은 은바페는 그러면 나는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하겠다. 작년에 5월 21일 리그1 마지막 경기 메스전 안정환 팀 메스전 경기 전에 이렇게 나셀 회장이랑 유니폼을 들고 사진 찍었죠. 나는 파리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파리에 남겠다. 파리에서 우승하고 싶다. 저를 비롯한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은바페가 들고 있었던 유니폼이 뭐라고 적혀 있었죠? 2024년이 아닌 2025년이에요. 그리고 나셀 엘 할라이피 회장은 구두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엠바페 il va rester jusqu'en 2025. 엠바페가 2025년 파리에 잔류하겠다. 진짜 뚜렷이 기억이 나. 이 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그러면 3년 재계약했잖아요. 아싸, 완전 꿀이지. 근데 아시다시피 2025년이 아닌 2024 플러스 1. 굉장히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그 플러스 1 조항은 선수만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예요. 아무튼 그렇게 재계약을 해서 은바페가 작년 여름에 7월 15일에 파리 생제르맹한테 통보를 했어요. 나는 2025년 조항을 발동하지 않겠다. 작년이거든요. 2022년이에요. 작년부터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은바페가 구단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2025년 옵션은 발동하지 않겠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프론트가 당황한 척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황한 척 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파리 생제르맹 그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은바페가 굉장히 실망을 했죠.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9월 22일 피보갱 은바페가 혼자 원톱으로 튀니까 경기 끝나고 그 비기니까 약간 좀 열받아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죠. 피보갱 뭐냐면 주심 축구. 나는 완톱으로 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올려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은바페가 인스타 스토리 이렇게 삭제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10월 11일에 레키프라는 프랑스 신문에 은바페가 떠나고 싶다. 뭐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서특필이었고 그리고 은바페가 자기 입으로 4월 6일에 킬리안 생제르맹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파리 생제르맹 마케팅에 은바페만 맨 앞으로 이렇게 딱 세워놔요. 다른 선수들을 뒤에. 그러니까 은바페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은바페가 그거는 부담스럽다. 나는 파리 생제르맹 선수이긴 하지만 메시도 있고 마르키니오스도 있고 네이마르도 있고 베라티도 있는데 왜 항상 나만 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인터뷰로 약간 불만을 드러났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은 은바페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거 보고 은바페는 사실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 선수인데 그것도 자기가 약간 주심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놓고 약간 못 쏘는 거죠. 나를 내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죠.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구단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2025년 옵션을 발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6월에 프랑스 국가대표 소집이 있었어요. 그 유로 예선 경기가 있었는데 은바페가 프랑스 국가대표팀 주장이니까 인터뷰에 나섰죠. 당연히 기자들이 은바페한테 파리 생제르맹 관련한 질문들이 진짜 많이 했죠. 나는 파리 생제르맹에만 집중하고 싶고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하겠다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추가로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은바페는 그 언론 플레이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만한 가능성을 열어요. 은바페 인터뷰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역시 은바페는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아무튼 이렇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할지 이적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본인도 모를걸요? 지금 은바페 선수가 마이애미에 있거든요. 마이애미 해변가에서 이렇게 코코넛 마시면서 어떡할까? 행복한 고민이죠.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어차피 둘 다 훌륭한 팀이고 둘 다 챔스 우승 후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차피 어딜 가도 연봉도 높고 돈도 많이 받을 거다. 행복한 고민이겠죠.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나세르 엘 하라이피 회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매번 반복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은바페가 남고 싶다면 남길 바란다. 우리도 은바페가 남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는 공짜로 선수를 잃고 싶지 않다. 당연한 입장이죠. 파리 생제르맹이 2017년에 모나코에 고액을 지불하고 영입한 선수인데 프리에이전트로 은바페?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은바페가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나는 절대로 FA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은바페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나세르 회장이 그 말을 해요. 은바페가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떠나면 어떡해. 근데 은바페는 사실 이 말을 했으니까 지금 입장이 살짝 애매해요. 왜냐면 은바페는 지금 프랑스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프리에이전트로 파리 떠나면 과연 파리 생제르맹 팬들을 비롯해서 약간 국민들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아마 본인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저번에 재계약하기 전에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은바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그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재계약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방출해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충분히 열심히 뛰었고 제 역할을 했고 이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상황이 지금 매우 복잡합니다. 아마 축구 역사상에 이런 상황이 전무후무 아닐까 싶어요. 은바페급 선수 이적료 없이 다른 팀으로 간다? 이거는 쉽지가 않죠. 진짜 복잡해요. 사실 저는 은바페 선수가 제일 불쌍해요. 본인이 젊고 축구에 이제 집중하고 싶을 텐데 이적, 계약, 재계약, 이적료, 연봉 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 은바페 선수 좀 불쌍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은바페 선수가 재계약할 때 여러 조항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프ime de fidélité, 충성 보상금, 그게 뭐냐면요.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충성, fidelity, 은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하고 충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 충성 대신에 돈을 지불하겠다 이런 조항인데 재계약은 2025년이잖아요. 2024+1.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 충성 보상금을 받거든요. 2022년 이미 받았고요. 7천만 유로. 만약에 2023년 올여름에 이적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충성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7월 31일 한 번 그리고 9월에 한 번 얼마 받냐면요 8천만 유로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그리고 2025년까지 이렇게 재계약하면 9천만 유로 1274억 헐. 그 조항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 나누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7월이잖아요. 파리 생제르맹 지불해야 하는 날짜가 7월 31일이니까 몇 주 안에 결정 날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은바페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이 많겠죠. 그쵸? 또 은바페 선수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파리 올림픽 인터뷰에서 누차 말을 했어요. 2024 올림픽 무조건 참여하고 싶다. 은바페 선수는 욕심이 많은 선수예요. 모든 트로피, 발롱도르, 유로, 월드컵, 챔스 우승 모든 트로피 이제 다 가지고 싶어서 올림픽까지 정복하고 싶은 그런 선수인데 아마 프랑스 올림픽 팀이 아마 발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은바페가 참여하면 당연히 우승하고 싶고 또 은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하고 싶은 이유 중에 에탄 엠바페 동생이 있거든요. 2006년생인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 유스에 뛰고 있어요. 미드필더인데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경기를 봤는데 피지컬도 좋고 은바페처럼 이렇게 좀 빠르고 기술이 좋은 선수인데 자기
자기 동생이 사실 어리잖아요. 동생을 혼자 파리에 냅두고 레알 마드리드에 가면 약 조금 미안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음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 에탄 엠바페도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음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을 좋아해요. 그리고 프랑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뭐 제가 누차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음바페가 프랑스에서 인기가 탑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있잖아요. 단둘이서 가끔씩 밥도 먹기도 하고 뭐 전화하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음바페가 어릴 때 애국가 부르는 연습을 했대요. 그게 왜 그랬냐면 나는 나중에 어차피 국대 선수가 될 텐데 지금부터 애국가를 잘 불러야겠다.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했대요. 그때는 사실 애기였으니까 아 귀여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진짜 독특한 사람이네요. 음바페 존경합니다. 아무튼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애정도 깊기도 하고 프랑스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깊은 선수니까 물론 자기 캐리어를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 가는 것도 사실 파리 생제르맹 팬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쁜 선택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음바페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저도 사실 궁금해서 트위터에 파리 생제르맹 커뮤니티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참 독특하다.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잔류 원한다. 아니면 음바페가 떠나길 원한다. 이런 언론조사가 있는데 결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일단 저는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랑 의견이 좀 달라요. 아니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반대예요. 일단 PSG 커뮤니티라는 트위터 계정에 C'est quoi votre souhait personnel concernant Mbappé? 여러분 음바페가 어떻게 하길 원한다. 첫 번째 나는 그가 떠나길 원한다. 74%고요. 나는 잔류했으면 좋겠다. 26%예요. 와 대박 진짜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음바페가 떠나길 원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일단 나는 2.6명에 속하고 있어요. 음바페가 떠나면 안돼. 음바페는 파리에 있어야 돼요. 진짜 1년이라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이렇게 챔스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네이마르랑 이강인 저는 같이 뛰는 거 보고 싶어요. 일단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25,127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그만큼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음바페가 떠나길 원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놀라웠어요. 그거는 파리 생제르맹 커뮤니티예요. 레키페에서도 언론 조사를 했는데 프랑스 스포츠 신문인데 엠바페 qui reste au PSG. Y croyez-vous? 엠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양자택일 언론조사인데 oui, 네 32%, non 68%. 아까랑 비슷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음바페가 떠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도 흥미롭네요. 엠바페 est-il ingrat avec le PSG? ingrat라는 단어는 배은망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음바페가 배은망덕한 놈이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대충 그 언론조사의 결과는 일단 6,000명 투표했고요. oui 55% 그리고 non 45%. 이거는 막상막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떠났으면 좋겠다. 배은망덕한 놈이야. 그런 반면에 아니다. 음바페 선수는 뭐 열심히 뛰었다. 본인의 선택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저는 non 그쪽에 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음바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잔류했으면 좋겠지만 떠나도 그냥 아름답게 보내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 재미있는 언론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 6월 23일 얼마 안 됐죠? 2주 정도 되는데 그 똑같은 PSG 커뮤니티. PSG 커뮤니티는 사실 팔로워 수도 굉장히 많고 2017년에 그 네이마르 이적설 났을 때 제일 먼저 네이마르가 확정이다 얘기한 그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공식력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단독 보도 냈어요. 키리안 엠바페 et le PSG c'est terminé. 키리안 음바페와 파리 생제르맹은 끝이다. 이런 기사를 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파리 생제르맹 커뮤니티의 명예를 건 거죠. 왜냐하면 뭐 레키피라든지 르 파리지안, 뭐 로익 턴지라든지 공식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 언급 안 했어요. PSG 커뮤니티만.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다. 여러분들은 기다려보면 알겠다.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 떠난다. 100%다. 지금도 그 트위터에
이렇게 고정시켜놨거든요. 이거는 카타르 에미르와 플로렌티노 페레스 이미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적료는 대박 250 밀리언 유로. 이거는 250 밀리언 유로, 그러니까 3천억. 네이마르 이적료보다 더 높은 금액이죠. 그렇게 되면 역대 이적료가 되겠죠. 대박이다.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양자택 일이죠. 음바페가 잔류, 아니면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 물론 저는 아직도 이 세 번째 옵션, 음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남고 재계약한다, 저는 이것도 아직 믿고 싶긴 하지만, 아무튼 네,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음바페 선수가 에이전트가 파이자 라마리, 누구냐면 바로 엠바페 어머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음바페가 제대로 된 에이전트가 있으면 벌써 다른 팀에 가있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아무튼 엠바페 에이전트는 파이자 라마리 어머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바페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음바페 선수가 떠난다고 한들 아름답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음바페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6년 뛰었고, 그리고 매 시즌마다 정말 열심히 뛰고 골도 많이 넣고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그 명예 선수들을 아름답게 보내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뭐 카바니라든지 뭐 차고 실바라든지 메시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조금 더 아름답게 보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만약에 음바페 선수가 떠난다고 한들 그냥 아름답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사견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음바페 선수가 재계약할지,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할지, 아니면 이적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여러분 파리 생제르맹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강인 선수, 음바페 선수, 파리 생제르맹 관련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Au revoir. Ici c'est Paris. 오늘 유니폼은 입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파리 생제르맹이에요. Paris.